안녕하세요. 몸맘TV입니다. 네. 오늘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파동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이 파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다른 파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을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딱한 물체인 줄 알았던 인간이 그 속에 살과 피라는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을 또 들어가 보면 DNA라는 정교한 구조물이 있죠. 그 안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원자와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자와 전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원자를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원자를 크게 확대했을 때 한 이 정도 1mm 정도의 이 정도 크기라고 봤을 때 전자는 10cm 정도의 그 주변을 주기로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와 전자 사이의 이 공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공간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원자 자체도요, 그 안을 또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동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이건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 자체, 물질이라는 것의 정체는 바로 이런 진동하는 진동체이다 라는 게 이미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체예요. 진동하는 파동체예요. 네. 그런데 이 파동체는 파동이기 때문에 주변 파동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인간의 이 파동은 서로 다른 인간들에게 파동으로서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파동들, 이 장기도 다 파동이고요. 피와 살 모든 것이 다 파동이죠. 이 파동들은 우리 몸 안에서 파동으로 구성이 돼 있을 그뿐만 아니라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외부에. 그런데 이게 서로 가까이 있는 인간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점점 미세해지긴 하지만 온 우주 끝까지 이 파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파동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우리가 물결을 이렇게 치면 물결이 쭉쭉쭉쭉 이게 퍼져 나가면서 파동이 치듯이 그 파동이 우주 끝까지 점점 이렇게 밀려 나가서 우리의 그 에너지가 우주 끝까지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동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또 받고 있죠. 근데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는가 하면 뭐 중력도 있고요. 그 달과 해도 있고요. 보름달이 뜨면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미 통계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전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정전기장이 있죠.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예,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좀 간과하면 안 돼요. 사실은 밤새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로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는 게 우리한테 꽤 큰 영향을 끼쳐요. 네. 그래서 인간의 병이 한층 더 증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좀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릴게요. 네, 지구에는 전리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전기를 띠고 있는 층이에요. 전리층의 전자가 전기할 때 전자거든요. 이 전리층의 내부가 되는 하전이라는 지구의 안쪽은 음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이 전리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차를 따져보니 약 미터당 200볼트에 상응하는 전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에는 미터당 2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 전기가 가득 차 있는 이 공기를 뚫고 그 정전기 사이를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을 걸어 다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소위 뻑뻑한 이 전기장 안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상당히 굳은 젤리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젤리를 상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기가, 우리는 공기가 그냥 아무런 그 저항감이 없는 너무나 가벼운 기체니까 저항감을 못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가 젤리 속을 걷는 것처럼 전기장 안을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젤리에 건포도를 몇 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젤리를, 그 건포도를 툭 건드리면 젤리가 흔들리면서 다른 건포도들에도 다 영향을 끼치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공기 속에 있는 우리들. 공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숨 쉬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전기를 다 띠고 있어서 우리가 내보내는 이 파동의 이 에너지이면서 그 안에는 정보를 담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우리의 말이라던가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그런 파동의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모든 이 공기가 접해 있는 모든 환경에 우리의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이 공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측정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땅 위에 서 있을 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접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체는 전기를 띠고 있고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전기가 통한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짚으면 전기 오르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의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까이 누군가와 같이 붙어 있으면 10cm 안쪽으로 사람이 붙어 있으면 그 전파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걸 어느 정도 다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정보의 형태는 전자파는 줄어들게 되지만 어쨌든 우주 끝까지 이게 다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내보내고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전리층 공간의 고유 진동수는 매 초에 7.5 사이클이에요. 그 전리층 공간도 진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전파를 내보내고 있겠죠. 그 진동수가 매 초에 7.5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체의 진동수는 6.8Hz에서 7.5Hz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전리층의 진동 사이클하고 비슷하잖아요. 인간과 이 지구가 같은 주파수 안에서 공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동조현상, 공명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네, 바로 그렇게 인간과 지구는 서로 공명하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특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주파수가 계속 변하잖아요. 어떤 그 좋은 높은 주파수대에 있게 되면 이 지구와 공명하는 7.5Hz 정도가 되면 지구와 잘 공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좀 낮은 주파수, 우울한 주파수, 아주 불안한 주파수, 예, 낮은 건강 상태,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이렇게 있게 되면 주파수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주파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지구와 잘 공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과. 그래서 자연에 가게 되면 주파수가 7.5Hz로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 이제 막 핸드폰의 영향을 받고 컴퓨터 영향 받고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주파수 낮은 음식들 먹고 이러면 우리가 주파수가 점점 떨어져서 지구와 공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와 잘 공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파수가 높은 자연에 간다거나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과 지구는 서로 공명 에너지를 교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약 4만 킬로 정도의 긴 파장으로 일어난대요. 4만 킬로라는 엄청나게 긴 파장에 지구와 함께 공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만 킬로라는 거는 지구의 원주 길이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신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정전기장을 통해서 7분의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다. 우리가 명상 상태에서 지구와 잘 공명을 이루면 4만 킬로 정도의 긴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7분의 1초, 그러니까 1초에 7번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다는 거예요. 1초에 7번이라는 거는 앞에서 심장의 압력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장에서 압력파가 1초에 7번 나와서 우리의 주파수를 안정화시켜 준다고 했어요. 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와 이렇게 잘 공명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의 파동이 1초에 7번 지구를 돈다고 합니다. 네. 1초에 무려 7번이나 지구를 도는 거예요. 우리의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누굴 되게 미워해요. 누가 막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명상 상태에 있고 주파수가 높은 상태, 지구와 잘 공명하는 상태처럼 지구를 7바퀴 도는 그 정도의 전파 능력은 없겠죠. 몸이 안 좋고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이 공기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다 남들이 느끼게 되고요. 그게 다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도 다 전달이 되고 그것도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좋은 것들로, 좋은 일들로. 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끌어당김 같은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주파수 레벨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구랑 잘 공명을 하게 되면 1초에 무려 7번을 우리의 생각을 지구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1초에 7번씩 내가 원하는 걸 지구에 잘 이렇게 퍼뜨릴 수 있으면 그에 부합하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나에게 잘 끌려오겠죠.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공명 상태를 넓히는 기술,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그게 바로 다양한 방식의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은 신체의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그래서 작은 양의 산소로도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 수련에 숙달이 되면 호흡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대동맥의 공명 상태를 방해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호흡이 들어가도 공명 상태를 잘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심장의 혈관계를 조정하는 자동적인 과정이 허파와 횡격막 사이에 발달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심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전파 파장이 없이 간섭 무늬가 없이 안정적으로 뛴다고 했어요.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어야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호흡을 하면 간섭 무늬가 생기면서 그게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에 숙달이 되면 호흡이 부드러워져서 호흡을 해도 공명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숙달이 된다거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는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되면 심혈관계가 온몸을 도는데 매우 적은 노력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지금은 심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심혈관계가 굉장히 가벼워져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그네를 타이밍을 맞춰서 밀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작은 에너지,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명상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있는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의식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물론 간혹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해야지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저한테도 명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거나 숙달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명상이 좋은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모든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명상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기초 단계로 내가 몸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능률이 떨어져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해요. 그 단계에서 벌써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아예 명상을 그 이후에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명상을 하시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명상을 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명상이 되게 어렵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집중을 하는 것만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요, 기초 단계의 명상은 그냥 잠자기 전에 잠깐 글을 쓰고 감사 노트 쓰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일기 같은 거 쓰시고 이런 걸 쓰는 것도 다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핸드폰과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다 끄시고 조용히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잠자기 전에 나와의 시간을 갖는 거죠. 네.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사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행복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확언 같은 거 적으시고 감사일기 적으시고 이런 것도 다 명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명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가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가를 하면 요가로서 명상이 된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 건강해진 다음에 장기들의 건강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요가를 하게 되면 이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 명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 소개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진동장은 외부의 장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달이나 태양에 의한 자기장과 중력장의 변화 등과 기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저주파, 전자기장의 변화 등과 같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만처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신체는 스스로 정전기장을 발생시킨다. 명상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체는 지구의 전기장과 공명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이 공기는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머릿속으로만 했지만 다 전달이 된다. 네,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티를 내잖아요. 나 이거 했어, 알아줘라고 티를 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남들이 그걸 안 알아주면 되게 속상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행을 베푼 것에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더해지면 선행을 베푼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베푼 선행이 이미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전자파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됐다. 지구는 알고 있다. 이게 지구의 정보로 다 전달이 됐다. 이 좋은 일을 한 게 이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나한테 다 돌아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나깨나 생각 조심, 말 조심 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명상을 이루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